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60대 이상이신가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다 깨시나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몇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지셨나요? 어두운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위험한 순간들, 다시 잠들기까지 뒤척이는 그 답답함, 아침에 일어나면 푹 잔 것 같지 않은 그 피로감을 매일 반복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 1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아침, 하루 종일 무기력한 몸,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짜증과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참고 견뎌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정말 오늘 밤부터 통잠을 자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90%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를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단 1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잠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의심스러우시나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아질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저는 80대, 90대 환자분들도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즉효성 있는 방법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언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똑같이 겪어봤습니다. 의사가 된 후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밤에 3번, 심할 때는 5번까지도 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야간요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환자를 진료할 때도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피로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야간요가 있으면 낙상 사고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중에 급하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어지러움증까지 생깁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우울증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야간요가 있는 분들이 우울하고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야간요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전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초기 증상으로 야간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 들면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욱 실감하실 겁니다. 72세 이모 할머니는 야간뇨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서 여행은 엄두도 못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려 해도 거절하시는 겁니다. 68세 김모 할아버지는 야간뇨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깊게 잠들어서 화장실 가는 것을 못 느끼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스트레스로 더욱 잠을 못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75세 박모 할머니는 야간뇨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면서 온 집 안이 시끄러워지고 손자들까지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결국 혼자 방에서 지내시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니까 대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새벽에 한두 번은 깨는 거지. 밤에 한 번 정도는 정상이겠지.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으니까 유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야간뇨의 정확한 의학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소변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밤새도록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 시간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야간 단뇨형입니다. 이는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하루 총 소변량의 20에 30% 정도인데 이 비율이 33%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족, 심부전, 수분 섭취 과다 등이 원인입니다. 둘째, 야간 방광 용량 감소형입니다. 방광에 조금만 차도 가고 싶어지는 경우입니다. 방광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민성 방광, 방광염, 전립선 비대 등이 원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낮에도 빈뇨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혼합형입니다. 위의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실제 임상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이뇨 호르몬도 부족하고 방광 탄력도 떨어지고 전립선도 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은 어떤 유형이든 효과를 볼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70에 80%는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야간뇨는 단독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 빈뇨, 급뇨, 요실금, 잔뇨감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방광과 요도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개선 가능한 상태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약물 치료, 행동 치료, 물리 치료 등 다양한 옵션이 있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밤에는 소변을 줄여서 푹 잘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조절해 주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해결책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 가서 이제 밤이니까 소변을 적게 만들어라 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변량이 줄어들어서 푹 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장이 밤에도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못해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늦게까지 보시면 파란 빛이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저녁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역시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방광 탄력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서 400에 500까지도 무리 없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의 근육 섬유가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져서 200에 300만 차도 가야겠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새 고무줄과 오래된 고무줄의 차이와 같습니다. 새 고무줄은 많이 늘려도 끊어지지 않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조금만 늘려도 끊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죠. 방광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차도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40대부터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잔뇨가 남아서 방광이 비지 않은 상태가 되고 조금만 더 차도 또 마려워지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출산이나 폐경으로 인한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출산할 때 골반저 근육이 늘어나거나 손상될 수 있고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조직들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방광의 위치가 변하거나 요도가 불안정해져서 저장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모든 수분이 야간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물은 물론이고 국물, 과일, 술, 차, 커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녁 국물 요리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300에 400모, 김치찌개 한 그릇에 350모, 미역국 한 그릇에 400모 정도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밥 먹으면서 마시는 물이나 차까지 합치면 저녁 한 끼에 500에 600모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양이면 밤에 1에 2번은 충분히 깰 수 있는 양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 부종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에 체액이 고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정맥 순환이 안 좋은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 있으면 이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신장에서는 이를 소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는 안 마려웠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갑자기 마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마치 물이 담긴 스펀지를 눌러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간뇨는 우리 몸이 자동으로 밤에는 소변을 줄여라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대부분의 원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게 온 78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에 3회 4번씩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아니냐 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이런 걸로 뭐 하러 병원에 가느냐 며 거절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시던 중에 거실과 화장실 사이 문턱에 슬리퍼가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때 듣는 뚝 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서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수술비만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그동안 와상 생활을 하시면서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합치니까 총 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분이 수술 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진작에 야간뇨 때문에 병원에 왔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인생을 바꿔버리는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65세 박모 할머니는 야간뇨 때문에 매일 밤 2에 3번씩 깨시다 보니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잠이 안 와서 피곤하네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점점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를 하시다가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냄새를 맡고 알려줘서 큰 화재는 면했지만 만약 그대로 잠들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날은 운전 중에 깜빡 졸아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분은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폐인이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에 빠지셨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항우울제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서 상담 치료도 받으셨죠. 이런 사례들이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야간뇨로 인한 낙상 사고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30% 이상이 화장실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특히 밤에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왜 밤에 사고가 많을까요? 첫째, 어둠 때문에 시야가 제한됩니다. 둘째, 급하게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셋째, 잠에서 깬 직후라 몸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넷째,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로 인한 혈관 수축도 영향을 줍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됩니다.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생존하더라도 50% 이상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지속적인 수면, 분절로 인한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30에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있는 분들이 감기나 폐렴에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깨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심장과 뇌에 악영향을 줍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치료비는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듭니다. 여기에 재활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모두 합치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능력 저하로 인한 간접 비용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집안을 장애인용으로 개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간요는 절대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 불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경제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90%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차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수분이라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국물, 과일, 술, 차, 커피,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도 모든 수분이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물 요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300에 400모, 김치찌개 한 그릇에 350모, 미역국 한 그릇에 400모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무침 등에도 상당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한 조각에 200모, 참외 반 개에 150모, 포도 한 송이에 100모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요가 있으시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녁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만 헹구거나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계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녁에 2에 3시간 다리 높이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 고임 부종이 밤에 누웠을 때 소변으로 변환되는 것을 미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에 올려서 심장보다 높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2에 3시간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리가 조금 저리거나 화장시 마려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미리 처리해 두면 밤에 갑자기 소변이 마렵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가 자주 붓는 분들, 저녁에 신발이 꽉 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단 하루만 해봐도 그 다음날 아침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전 무조건 화장실 가기입니다. 마렵지 않아도 무조건 가세요. 이것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안 마려운데 굳이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야간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최소 1회 2분은 앉아 계시면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로 인해 잔뇨가 남기 쉬우니까 더욱 충분히 시간을 갖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소변을 본 후에는 일어서지 말고 10초 정도 더 앉아 계세요. 그러면 잔뇨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을 한두 번 해보시거나 몸을 앞뒤로 살짝 움직여서 방광에 남은 소변을 완전히 비워내세요. 네 번째, 침대에서 핸드폰 금지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핸드폰을 보시면 뇌가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파란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항인효 호르몬 분비도 감소시킵니다. 또한 흥미진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잠이 들어도 얕은 잠을 자게 되어서 조금만 방광이 차도 쉽게 깨게 됩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뇌를 완전히 밤 모드로 전환시켜 주세요.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은 침실 밖에 두시거나 최소한 침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다섯 번째, 새벽에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말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벽에 잠깐 깼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이 야간뇨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 방광은 학습을 합니다. 매번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면 이 정도만 차도 가야 하는구나 라고 학습해서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조금 참으면 좀 더 참을 수 있구나 라고 학습해서 용량이 늘어납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다시 잠들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것은 몸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3회, 4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추가로 도움되는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면 저녁 운동은 피하시고 대신 오후 2에 3시경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저녁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시면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반드시 해결하세요. 변비로 인한 복압 증가가 방광을 압박해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침실 온도를 18에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옷도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로 입으시고 너무 꽉 끼지 않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 5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 끊기만 해보시고 내일은 다리 올리기를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효과가 없거나 더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늦으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신호,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를 넘어서 병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 방광 질환, 신장 질환, 신부전,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등의 기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야간요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걸러내면서 많은 물을 함께 버리게 되거든요. 이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의 경우도 초기에는 야간요가 유일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에는 다리에 체액이 고이고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호, 낮에도 소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빈뇨라고 해서 낮에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 급뇨라고 해서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려운 경우, 지연뇨라고 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요실금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것은 골반 저근육의 약화나 방광 기능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치료나 약물치료, 때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따가운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감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종아리나 발등,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경우, 아침에 얼굴이나 눈꺼풀이 심하게 부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종과 함께 야간요가 있다면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 있어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있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부전은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소변 거품이 많이 나거나 색깔이 이상한 경우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들을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야간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당 검사를 해서 당뇨병이 악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뇨제 성분 때문에 야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항우울제나 수면제는 항콜린 작용으로 인해 방광 수축을 억제해서 잔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야간요가 심해진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밤에 여러 번 깨기 시작했다면 급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방광염, 전립선염, 요로감염, 신우신염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들은 빨리 치유하면 며칠 안에 좋아지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되거나 더 심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열이나 오한이 함께 있다면 더욱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체중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도 위험 신호입니다. 야간요와 함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면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심지어 종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야간요가 생긴다면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이와 성별에 따른 특별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에서 야간요가 있다면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지만 늦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야간뇨가 생겼다면 여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호르몬 치료나 골반 저근육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우선 소변 검사로 염증이나 혈뇨, 단백뇨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신장 기능과 혈당, 전해질, 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도 하고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방광과 전립선, 신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합니다. 이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고 10에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요속 검사라고 해서 소변이 나오는 속도와 양을 측정하기도 하고 방광 내압 검사로 방광의 기능을 자세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3일 정도 소변 시간과 양, 마신 물의 양 등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검사들이 전혀 무섭지 않고 대부분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검사들로 큰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고 치료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야간뇨의 원인부터 해결법,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유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0대, 90대에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끊기, 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다리 높이기, 침실에서 핸드폰 금지하기, 새벽에 깨도 참아보기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특히 가족 중에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 약 먹어도 안 나아져. 이렇게 포기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정말로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어떤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 물 안 마시겠습니다. 자기 전에 꼭 화장실 가겠습니다. 다리 높이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에는 꼭 다시 댓글로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세요. 한 달 전에는 밤에 3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라고 있어요. 이런 기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테니까요. 만약 한 달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여성 요실금, 수면 건강, 낙상 예방 등 시니어 건강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SNS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야간요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